시간에는 진원도 필터하고 이 필터를 적용해서 또 측정기에서 세팅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예요. 필터의 개념을 좀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필터의 필요성, 특성, 영향 뭐 이런 것 좀 알아볼게요. 필터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진원도 아니라도 필터를 많이 쓰죠. 여기 담배 피우는 사람 손 들어봐. 손 들어보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요새는. 담배 보면은 그 끝에 필터가 붙어 있죠. 그 필터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니코틴이라는 게 우리 몸에 안 좋으니까 차단하는 거잖아요, 필터에서. 그래서 담배 피우고 나면 거기 노랗게 나오는 게 그게 필터링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 공기청정기, 에어컨 이런 데 다 필터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여기 밖에 있는 정수기, 여기도 필터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할 때 필터가 하는 역할이 뭘까? 필터라는 것은 몇 가지를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걸러내는 거예요. 걸러내는 거. 그죠? 공기청정기에서 좋은 공기는 통과시키고 그 어떤 먼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차단시키는 거잖아요. 이 측정기에서도 똑같아. 그 필터의 기능이. 필터가 왜 필요하냐? 불필요한 성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필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원인. 아까 진원도가 뭐 가공하는 기계, 공작기 여러 가지 봤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원인하는 거 가공을 하는데, 발생 원인이 뭐냐 이런 것을 분석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일정한 조건의 성분을 분리해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필터를 사용한다라는 거고요. 자, 보세요. 지금 이거는 그냥 필터링을 하지 않고 측정한 형상을 그대로 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실제 이 제품 형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잘한 성분을 제거하고 나면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필요한 성분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노이즈와 같은 불필요한 성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필터를 사용한다. 간단한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 쓰는 필터하고 똑같아요, 기능이. 근데 이걸 조금 더 이제 진원도 측정기에서 사용을 해야 되니까, 진원도 측정기에서 사용하는 필터가 어떤 거냐 이런 걸 좀 우리 알아보면, 이 필터를 우리 공기청정기나 이런 데 보면 이런 뭐 스펀지 같은 이런 걸로 돼 있잖아요. 그거는 기구적으로 어떤 눈에 보이는 물체를 걸러내기 때문에 그게 있는 건데, 이 측정기에서는 이 신호라는 게 보이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것을 어떤 전기적인 장치를 이용해서 그 필터의 기능을 하게 한다. 그래서 이 전기적인 장치는 예전에 쓰던 방식, 요즘은 이제 이 전기적인 장치를 쓰는 게 아니고, 그 진원도 측정기도 예전에는 좌표 측정 방식이 아니었어요. 전기적으로 들어오는 신호를 이렇게 분리해서 계산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 회전하면서 센서가 읽어놔서 거기서 XYZ 좌표를 쭉 읽어서 진원도를 계산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런 전기적인 장치가 필요 없고 어떤 수학적인 알고리즘, 현재는 수학적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필터링을 한다. 그래서 진원도 측정에서는 필터라는 게 어떤 물체로 구성되어 있는 스펀지처럼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성분을 어떻게 분리해내느냐 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 고조파라는 개념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거는 사인파예요. 사인파인데 지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측정을 하면 이런 형상이, 이게 가공형체라고 보자고요. 가공형체. 이거는 원형이에요. 지금 선으로 나와 있는데 동그랗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 제품이 1회전 360도 회전했을 때 그 안에 사인파가 몇 개가 포함이 되느냐를 가지고 몇 차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인파가 그냥 하나만 들어가 있다, 사인 곡선이. 그럼 이게 동그란 거죠. 이걸 가지고 기본파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거기에 사인파가 2번 반복된다, 3번 반복된다, 4번 반복된다. 이걸 가지고 2차 고조파, 3차 고조파, 4차 고조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이런 가공 형체는 이런 기본파, 2차, 3차, 4차 고조파로 분해를 할 수가 있다. 또 반대로 얘기를 하면 이런 고조파들이 전부 합쳐져서 이런 파형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이 직선이다. 그러면 여기서 요 거리를 계산을 해서 요거를 파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얘는 여기서 측정하는 건 직선이 아니고 이런 원형 성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지금 이 형상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이런 형상, 이런 걸 가지고 파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언듈레이션이라고 해요. 파동이 여기서 언듈레이션. 그래서 진원도를 얘기할 때는 UPR이라는 표현을 써요. Undulations per Revolution. 1회전할 때 이런 굴곡이 몇 번 반복되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UPR을 회전당 파동이라고 얘기를 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파동 중에 컷오프 파동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컷오프 파동이라는 건 뭐냐면 필터를 이용해서 성분을 분리할 때 기준이 되는 파동. 이건데 이건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이게 360도인데 이런 파동이 예를 들어서 12번 반복됐다. 그러면 12UPR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360도니까 12로 나누면 한 파동의 간격이 30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진원도는 Rmax 여기까지, Rmin 요걸 가지고 진원도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요거 이해하실 수 있겠죠? 파동의 의미. 자, 그러면 이게 가공 형체다. 그러면 얘를 알고리즘을 통해서 성분을 분석하면 이거 예를 드는 거예요.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가 포함돼서 이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게 나는 이제 이걸 공부하면서 이게 합쳐지는데 왜 이게 나오지? 이게 되게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합쳐서 왜 이게 나오냐 하면 지금 이 형상 위에 얘를 엎어 씌우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 위에다가 다시 얘를 엎어 씌우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 이 세 개를 합한 것에 외곽 성분만 따라가면 이런 성분이 되잖아요. 요 성분이 뭐냐면 이 성분이야. 그래서 얘는 보면 전체적으로 3UPR의 성분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 7UPR의 성분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형상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자, 이것들이 합쳐져서 이렇게 나왔다 라는 것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럼 진원도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3UPR짜리가 10마, 예를 드는 거예요. 10마이크로메타. 7UPR짜리가 10마이크로메타. 50UPR짜리가 10마이크로메타 였다고 한다면 합쳐진 진원도는 10 플러스 10 플러스 10 해가지고 30마이크로메타가 된다는 거죠. 그죠? 진원도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근데 이렇게 된 것은 전체가 다 합쳐진 거고 필요에 따라서 분리를 해낸다 그랬죠. 그 분리해내는 것을 필터라고 그래요. 필터에는 고역 필터, 저역 필터, 대역 필터가 있는데 요거는 그림을 보면서 잠깐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가 보통 필터를 설명할 때 모래하고 자갈이 이렇게 섞여 있는 거를 예를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멘트 콘크리트 같은 거 뭐 할 때 보면은 모래만 구분해내잖아요.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게 이 채라는 걸 사용해요. 이 채라는 걸 사용하는데 이 채가 필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하고 자갈이 섞여 있는 것을 이 채에다 얹어 놓으면 모래는 밑으로 빠지고 자갈은 위에 걸리죠. 그래서 자갈은 자갈대로 구분해서 따로 쓰고 모래는 모래대로 구분해서 따로 쓴단 말이에요. 이것이 필터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자갈하고 모래를 어떻게 구분을 할 거냐 라는 것이 요 채의 망, 요 채망의 크기에 따라서 밑으로 빠지고 걸리고가 결정이 되죠. 그래서 요 채망의 크기를 컷오프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그러니까 채망의 크기를 조금 더 키우면은 모래가 더 많아지겠죠. 자갈이 줄어들고 대신에 모래는 좀 더 거친 모래가 포함되겠죠. 만약에 채망의 크기를 더 줄이면 모래의 양은 줄어들면서 더 고운 모래만 남겠죠. 이런 개념이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필터가 진원도 필터예요. 그리고 이 채망의 크기가 컷오프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 하면 채망의 크기보다 더 작기 때문에 밑으로 빠진 모래, 이것을 고역 필터를 통과한 성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 위쪽에 걸린 성분, 이것을 저역 필터를 통과한 성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렇게 볼게요. 컷오프 UPR을 10UPR을 줬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10UPR이면은 각도가 몇 도예요? 360 나누기 10 하니까 36도죠. 그러니까 이 채망의 각도가 크기가 이게 36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3UPR 얘는 각도가 몇 도예요? 120도죠. 120도면 여기를 통과를 할까요? 못할까요? 못해. 3UPR은 통과 못해. 7UPR은 통과할까요? 못할까요?
360 나누기 7 하면 최소한 30도 이상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통과 못해. 그죠? 56PR짜리는 통과할까요? 못할까요? 56PR은 360 나누기 50 하니까 7.2도예요. 그러니까 얘는 36도보다 작으니까 통과를 하겠죠. 56PR. 그죠? 그러니까 36PR, 76PR, 56PR이 혼합된 이런 단면 곡선을 16PR이라는 필터를 통과를 시켰더니 36PR하고 76PR은 걸리고 56PR은 통과를 하더라는 거죠. 그때 이 36PR, 76PR은 저역 필터를 통과한 성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56PR은 고역 필터를 통과한 성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원도는 저역 필터를 통과한 성분만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게 진원도야. 그러면 16PR을 통과시키면 진원도가 값이 얼마가 되겠어요? 아까 10이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20 마이크로마트가 되는 거죠. 그죠? 컷오프를 10을 줬다. 그러면 얘는 진원도가 20 마이크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 컷오프 UPR을 뭐 15 UPR을 줬다. 15 UPR을 주면은 120도를 걸리죠. 3 UPR은. 근데 7 UPR은 31도니까 얘도 걸려요. 50 UPR은 빠져. 그죠? 근데 만약에 컷오프를 30 UPR을 줬다. 그러면은 3 UPR만 남고 7 UPR, 50 UPR은 빠져. 그럼 이때는 진원도가 10 마이크로밖에 안 되죠. 그리고 형상도 요거만 남겠죠. 여기에서는 요거하고 요거하고를 플러스한 예를 들면 이런 형상이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얘를 150 UPR을 줬다. 그럼 얘가 2.4도가 되거든요. 그럼 이거 세 개가 다 걸리겠죠. 150 UPR을 줬다 그러면 얘는 다 걸리니까 30 마이크로메타가 되고 형상도 이거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필터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저기서 필터 값을 올릴수록 그래프가 거칠어진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이것이 이제 필터의 개념을 얘기한 거예요. 여기에 콩하고 팥하고 깨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콩보다는 작고 팥보다 큰 필터를 여기다 설치했다 그러면 빠지겠죠. 근데 여기다는 팥보다는 작고 깨보다는 크게 구성을 했다. 그럼 깨는 여기로 빠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것만 기준으로 보면 얘가 저역 필터고 얘가 고역 필터예요. 요것만 기준으로 보면 팥까지 걸리는 게 저역 필터고 깨만 남는 게 고역 필터예요. 근데 이 전체로 보면 이것을 대역 필터라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필요한 팥만 따로 분리를 해놓은 거. 그죠? 그래서 고역 필터, 저역 필터, 대역 필터가 이런 개념이다. 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고요. 요거 UPR 수가 커질수록 각도는 작아진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진원도가 이런 원리로 계산이 된다. 예를 들어서
OUPR. OUPR 계산했을 때는 저 컷오프를 OUPR을 썼을 때는 여기는 3하고 7UPR이 걸리니까 얼마가 돼요? 20마이크로미터가 되겠죠? 100UPR을 썼다. 그럼 얘는 3하고 7하고 50이 다 걸리니까 30마이크로미터가 되고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대역 필터를 5에서 40을 줬다. 그러면은 3은 5보다 작으니까 얘는 통과 안 되고 50은 40보다 또 작으니까 얘 통과 안 되고 그럼 얘는 7만 남는 거지. 이렇게 하면 10마이크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5에서 100UPR을 썼다. 그러면 3은 제거가 되고 50은 포함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20마이크로미터가 되고. 대역 필터는 또 이런 개념이다. 그래서 이것을 개념적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여기 마찬가지죠. 8UPR하고 60UPR이 이렇게 혼합되어 있다. 그런데 15UPR을 쓴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60UPR은 제거가 되고 8UPR만 남겠죠. 근데 만약에 15에서 500UPR을 쓴다. 그러면 5UPR은 제거가 되고 8UPR은 제거가 되고 60UPR만 남고 그래서 이런 형상이 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막 마음대로 나는 10UPR, 15UPR, 13UPR 이렇게 막 쓰면은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컷오프 UPR이라는 것을 국제적으로 약속을 한 거죠. 15, 50, 150, 500, 그 다음에 1500 이렇게 표준화를 시키자. 그래서 이 중에 하나를 골라서 선택을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대역 필터는 15에서 500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한 거죠. 이거는 아까 수학적 필터라는 거,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제거한다, 남는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거는 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 실제 필터를 통과할 때는 100% 무 자르듯이 자르고 이쪽 이렇게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은 특성 곡선이라는 걸 따라서 계산을 하는데 이거는 필터 시간에 따로 설명을 할게요. 자, 그래서 이거예요. 예를 들면 이건 필터링 안 한 거야. 안 했더니 진원도가 10마이크로미터야. 근데 15를 적용했더니 1.1마이크로미터. 10분의 1로 줄었죠. 요거는 50, 150, 500, 1500. 그러니까 1500일 때 진원도가 7.1이 나왔어요. 그리고 모양도 다르죠. 15하고. 이런 식으로 필터를 어떤 걸 적용하냐에 따라서 값이 완전히 달라진다. 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제품의 규격이 진원도가 0.005 이렇게 규제가 됐다면 컷오프를 1500을 설정을 해놓고 측정하면 얘는 불합격이잖아요. 근데 500으로 놓고 했더니 2.8 합격이야. 그죠? 예를 들면 얘가 이 진원도가 얘 지금 1.8 마이크로미터예요. 근데 어떤 제품의 이 진원도가 0.002가 규격이었다. 그럼 50UPR 쓰면 합격이죠. 그런데 150을 썼더니 2.1 불합격, 500을 썼더니 불합격. 이러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똑같은 진원도인데 어떤 거를 놓고 하면은 합격, 어떤 걸 놓고 하면 불합격.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배우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50, 500, 1500.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게 뭐냐면
아까는 1500을 놓으니까 막 이게 그래프가 굉장히 막 거칠거칠하게 보였잖아요. 근데 여기는 1500을 해도 별 차이가 안 나. 그죠? 그건 무슨 의미냐 하면 이렇게 이 찌그러진 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자잘한 거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는 표가 잘 안 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같은 진원도 값을 가져도 지금 얘도 보면 이게 지금 11.3이에요. 아까는 그건 10이었어요. 값은 비슷하죠. 근데 이 필터를 올려도 표시되는 그래프는 전혀 달라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같은 진원도 값을 갖는다 하더라도 형태가 어떻게 됐는지는 우리는 그래프를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짜 역이라는 걸로 이제 규정을 한다는 거고, 그 형상을 분석을 하면 반드시 그래프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본 게 뭐냐면 필터에 따라서 값이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거래처하고 진원도 값을 비교할 때 진원도가 얼마냐, 이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진원도를 비교하기 전에 또는 동심도나 위치도를 값을 비교하기 전에 먼저 기준원을 뭘로 썼냐, 필터를 얼마로 썼냐, 이것을 같은 값으로 놓고 그 다음에 값을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합격이라고 납품했는데 저쪽에서는 불량 하면은 불량이구나 할 게 아니고 너는 컷오프를 얼마를 썼는데를 먼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쪽에서 500 썼다 그러면 무슨 근거로 너는 500을 썼냐, 이걸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필터가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측정기에서 측정을 할 때 이거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원도 측정기라는 것을 이제 사용해서 측정을 하는데 저거예요. 저 진원도 측정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공작물을 고정한 아까 테이블이 돌았죠. 센서는 가만히 있고, 이런 방식이 하나가 있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테이블 회전식이라고 하고, 또 한 가지는 테이블이 도는 게 아니고 이 센서를 부착한 검출기가 회전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거는 제품이 아주 크다든지 원형 제품이 아니면은 얘가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검출기가 회전하는 이런 두 가지 방식이 있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 테이블 회전식, 그 다음에 검출기 회전식. 이 측정기에 대해서는 또 실습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여기서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자, 측정을 했는데 어떻게 측정할 거냐 라는 것은 제품 도면에 규제가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무 표시가 없을 수도 있고, 가우시안 필터를 50UPR을 써라, 그죠? 이렇게 규제를 하는 경우도 있고, 가우시안 필터를 50UPR을 쓰는데 N 최소 외접 기준원을 써서 측정을 해라, 이렇게 도면을 규제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다른 건 없고 가우시안 필터를 쓰는데 V를 측정해라. 그럼 V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죠? 벨리 값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V를 썼다는 얘기는 기준원을 뭘 쓰라는 얘기예요? 당연히 최소 자승원이라고 그랬죠. 최소 제곱원이라고 그랬죠. 최소 제곱원만 피크밸리를 따진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근데 여기는 또 아무 얘기도 없어. 이렇게만 규제가 되면 그럼 어떻게 측정할 거냐? 기준을 어떻게 정할 거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진원도는 이렇게 규제를 해야 된다. 기준원, 필터, 촉진 반경. 그런데 실제는 이렇게 간단하게 규제를 한다.
이렇게 규제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용을 할 거냐라는 게 이제 규격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때는 기준어는 아무 얘기 없으면 최소 영역원을 써라. 필터는 아무 얘기 없으면 56페어를 써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얘기 없는데 서로 진원도 비교하면은 기준은 MZC 필터 56페어 썼나를 보고 값을 비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쪽에서 506페어를 썼으면 그건 안 된다. 56페어를 쓴 걸로 다시 계산하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오케이. 그래서 진원도 측정해서 측정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촉심 반경. 우리가 뭔가 이게 접촉을 해서 측정을 하잖아요. 센서가 이렇게 접촉을 하잖아요. 이 지름 얼마짜리 쓸 거냐. 이것도 큰 거 쓴 거하고 작은 거 쓴 거하고 이 표면을 표현하는 게 달라지겠죠. 그래서 촉심 반경, 그 다음에 기준원, 필터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고 측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촉심 반경은 대부분 측정기에 그 어떤 부품으로 같이 공급돼요. 그리고 그 부품에 따라서 이게 촉심 반경도 문제가 되지만 또 이 촉심의 길이도 관계가 있거든요. 데이터를 읽어내는 거하고. 그래서 요거는 그 모듈 형태로, 요 부품은 모듈 형태로 측정기 회사마다 같이 제공을 하면서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얼마인지 여러분들 확인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준원하고 필터, 요건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측정기 여러분들 이제 실습할 때 보면 여기에서 필터를 뭘로 쓸 거냐. 여기 보면 가우스. 그 다음에 컷오프를 얼마를 쓸 거냐. 요 컷오프. 그래서 15, 50, 150, 500, 1500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기준원 뭘로 쓸 거냐. LSC, MZC, MCC, MIC 이렇게 표준화된 메뉴가 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보고 도면에 맞춰서 선택을 한 다음에 측정을 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진원도 값이 10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측정자로서 정확하게 도면을 이해하고 맞춰서 선택을 하고 측정을 해야 되고, 나중에는 이제 어떠한 값이 이 제품에 적당한가를 이제 이 파라미터를 개발하는 수준까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연구를 하면 가게 되는 거죠. 자, 필터의 영향 이해하셨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진원도 전체에 대해서 첫 시간에는 개념, 둘째 시간에는 기준원,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필터의 영향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거를 또 정리를 해서 한번 보고서를 제출하시고, 궁금한 것은 질문사항에다가 쓰면은 제가 개별적으로 답변을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